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 콘텐츠를 제작해 오면서 배웠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콘텐츠라는 것을 제작을 한 지는 10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글쓰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작업, 영상, 여러 분야의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콘텐츠가 잘 보여지기 바라는 마음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팔로워 수도 늘고, 이 팔로워를 통해서 그런 기회들을 얻다 보니까, 이걸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심적으로 봤었던 것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그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두 갈씩 말하기입니다. 두 갈씩 말하기는 한국인한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언어의 특성 때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라고 한다면 I, love 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어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뭘 할지가 뒤에 나오잖아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만 그 문단의 맥락이나 아니면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말하기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서는 훅인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뭐 3초 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분께 도움이 될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글을 쓸 때도 이제 제목을 먼저 쓰고, 여기 제목을 쓰고요. 그 밑에다가 전 숫자를 붙여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 글에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 첫 줄만 읽어도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 줄이 궁금해지게끔 만들 수 있다면 다음 줄도 이렇게 읽어 나가게끔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뭔가 글 쓸 게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글 쓰는 그 주제에 들어가는 것을 되게 뒤로 미루고,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는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어떤 것들을 하게 됐는데, 어떤 것들은 조금 잘 안 됐는데, 아니면 뭐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뭔가 사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글의 뭔가 재미라는 요소는 좀 둘째 치고라도 이 글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독자에게는 불친절한 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일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식으로 보고를 해라. 뭔가 지금 결과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왜 그 결과가 이어났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보고 체계가 있을 때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후킹이라는 게 사실 어그로라고 뭐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이 글을 끝까지 만들게 그리고 흥미를 돋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두 가지씩 말하기가 좀 맞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글을 한번 다시 보신 다음에 내 글이 본론까지 너무 길게 좀 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목을 먼저 쓰시고, 아니면 제목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좀 자극적인, 그러니까 호기심을 읽을 수 있는, 호기심을 돋울 수 있는 그런 식의 글을 먼저, 첫 번째 줄을 먼저 써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그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하기 싫었어요. 고고한 그런 걸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하기 싫었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제가 못하니까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좋은 훅을 만들고 나왔다 보면 뷰가 일단 잘 나오고요. 뷰가 높아지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좀 피하고 싶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면 되게 재밌는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시는 걸 전 정말 권하고 싶고, 제목을 먼저 만들고 나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기획을 하기에도 좀 쉬워요. 내가 들어도 후킹할 수 있는, 내가 들어도 뭔가 혹하는 그런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씩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훅과 제목, 그리고 콘텐츠의 기획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I did라고 적어놨는데 그리고 lessons lear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I did와 lesson learned은 이제 내가 한 것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해서만 말하기인데요. 사실 여기 많이 빠졌습니다.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만 말하면 너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지향점을 저는 갖고 나서 콘텐츠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아마도 알렉스 홀모지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알렉스 홀모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마케팅 사업을 크게 잘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강의에서 I think, think 그리고 I did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결을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항상 I did 콘텐츠가 이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약간 덜 역동적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저는 조금 더 잘 전달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건 내 말투나 아니면 내 콘텐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같이 붙어서 나가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했던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실제로 실행력이 좋아졌어요. 저도 이게 좀 신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디들을 하려면 제가 했던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했던 게 없으면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나름의 선순환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면 내가 했던 게 있어야 되고, 그 했던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제 콘텐츠는 제가 만들어 봤던 것,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봤던 것, 그리고 성과가 났던 것, 아니면 성과는 안 났지만 나름대로 배운 게 있었던 것, 그 콘텐츠만 지금 거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럴 경우의 장점은 기획의 공수가 거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성과가 안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콘텐츠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것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실행력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목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제 생각은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쪽은 제가 7일 동안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무엇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언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콘텐츠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콘텐츠를 만들면서 조금씩 느끼는 건데,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그리고 아직도 열심히 하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뭔가 딱히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로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그냥 이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메이크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메이크 저 혼자서 배우는데 진짜 엄청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실패를 했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을 실행에 두고 접근을 한다면 무언가는 배우게 되고요. 저는 실제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생각해요. 메이크 제가 직접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에너지도 전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실력이 쌓이는 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내가 해봤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이걸 하다 보니까 더 실력이 늘고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비방을 한다든가, 꼭 딱히 비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다른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SNS든 어디든 이런 뭔가 남을 이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계정을 사실은 안 보게 한다든가 뭐 차단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는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의 글에서도 그런
에너지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를 만들 때는 부정성이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부딪혔다 그러면 친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당연히 친구한테 말을 해도 되죠. 근데 SNS 상에서는 저는 말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지 않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기분이 매우 아이고, 이렇게 있다가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썼다는 게 그 순간에 그런 뭔가 분출감 때문에 뭔가 해소가 된다는 느낌은 들지만 내가 결국 누군가에게는 좀 안 좋은 뭔가를 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좋지 않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에게는 하고 뭐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 힘들었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SNS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싫어하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뭔가 혐오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동화 그리고 AI겠죠. 그래서 저는 실행합니다. 뭐 어떤 걸 해봤습니다. 이런 AI 도구가 좋네요.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저는 SNS를 지극히 비즈니스 비즈니스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적인 얘기 같은 것들을 SNS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개성이 없나라고 생각이 오히려 들진 않고요. 오히려 나를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말들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했던 것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에 대해 공유를 한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처음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